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 길 오시느라. 네, 멀었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주차 그냥 공영 주차장에. 아, 공용? 네. 아, 거기가 제일 나아요. 그게 아무래도 네. 여기 좀 걸어오셨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네, 금방 네. 왔습니다. 가까워가지고. 네네네. 댁은 서울이세요? 아니 집은 남양주. 남양주요? 네, 남양주. 되게 멋이네. 좀 되는데 네. 그래도 올림픽 타고 쭉 오면 그래도 금방. 아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럼맨TV 홍기입니다. 최근에 구독자 2,000명 이벤트 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 2,000명 이벤트에 당첨되신 오늘 구독자분을 오늘 여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김영진입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2,000명이 돼서 또 이렇게 사실 제가 구독자분을 되게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오신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영광. 제가 더 너무 뵙고 싶었는데 꼭 오게 돼서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구독자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을 또 선정을 해야 될까 네. 고민 많이 하다가 영상을 제가 잘 찍어서 네. 네, 또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또 좋잖아요. 네, 아, 네,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올 겁니다. 간략하게 우리 김영진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이 김영진입니다. 다른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니까 네. 본인 소개와 뭐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또 이게 드럼맨 TV를 알게 되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 이름은 김영진이고요. 나이는 39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드럼을 이제 전공을 하는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이제 드럼이라는 악기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연주도 조금씩은 했지만 아이들 가르치면서 요즘은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지금 연주를 하시는 거군요. 외부 활동은 많이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작게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 반주. 네네. 그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패드도 갖다 놓고 있어서 일단 뭐 간략한 뭐 여러 가지 네. 기본적인 오늘 영진 씨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을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바로 그냥 제가 대답해서 네. 진행하는 방향. 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팝이나 락이나 이런 쪽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재즈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아가지고 좀 제가 취약한 부분에 배우러 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한테도 재즈 드럼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팝과 펑크나 락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사운드와 아름다운 그런 솔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그거에 근접해서 제가 뭐 핸드 테크닉이나 아니면 이제 세트 드럼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벌써 질문의 난이도가 너무 상이야. 난이도 상. 네, 좋은 질문이에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 일단 뭐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세요. 지금 우리 영진 씨께서 보니까. 그래서 음악도 되게 저랑 듣고 자란 음악도 되게 비슷했을 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영상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좋아했던 곡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그런 거 들었잖아요. 테이프 사서 듣고, 네, 맞습니다. 네, 네. CD 듣고, 네. 그죠? 복사도 하고. 레슨 비디오 복사하고. 네네네. 재즈하는 거를 조금 더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음악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즈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뭐 많이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 재즈는 재즈 밑에는 블루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블루스라는 게 사실 흑인들의 그런 애환을 담은 그런 흑인 사실 연가예요. 네네. 근데 그 흑인 연가가 12마디 형식으로 그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그 네. 흑인 블루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블루스 스케일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아는. 그래서 그런 블루스 라인에 그게 발전이 되면서 사실 재즈가 됐는데 그래서 재즈에도 재즈 블루스가 네. 있듯이 근데 재즈 완전 이제 블루스 이전에는 사실 클래식이 있었고 네.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만들어진 게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대고 따로 치고 네. 스네어 드럼 따로 치고 뭐 심벌도 따로 치고 이거를 사실 사람이 원맨으로 만들게 되면서 네. 드럼 세트로 혼자 연주하게 되게 사실 드럼 세트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재즈 드러머 같은 경우는 솔로 하는 거를 여러분도 잘 보죠. 아트 블랙키건, 뭐 특히 진짜 유명한 버드리치 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스네어 드럼에서 막 으아 솔로 막 진짜 멋있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클래식적인 기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재즈 드럼을 하려면 이 기본적인 루디먼트가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루디먼트가. 그래서 오늘 뭐 루디먼트를 막 뭐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재즈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잘 연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한번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제가 스윙 라이딩 레슨 영상 남긴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스윙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게 4분의 4박자로 그러면 한 박자가 서브 비트가 3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12마디 분리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3개로 나눈 거를 중간 걸 빼면 셔플이 되죠. 땅땅땅땅땅땅 요 셔플인데, 여기서 이제 1 and 3N을 빼면 1, 2, and 3, 4, and 1, 2, and 3, 4, and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윙 그루브죠. 그래서 항상 스윙은 3박자 형식으로 떨어진다. 3박자 형식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MBT의 왼손이 컴핑에 들어가는 형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윙 컴핑 그루브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솔로로 데벨롭을 한다 그러면은 싱글 스트로크는 4연음이잖아요. 1인다, 2인다, 3인다, 4인다. 근데 싱글 스트로크들은 많이 연습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트리플렛은 사실 많이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리플렛은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그러면은 근데 이 트리플렛 솔로가 이제 길게 보면 사실 6연음이잖아요. 근데 재즈 솔로는 사실 트리플렛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트리플렛을 싱글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하면 재즈 솔로 같은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 2, 3, 4 이거랑 액센트 바꿔서 1, 2, 3, 4 1, 2, 3, 4 그러면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셋, 넷.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2, 3, 4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리플렛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걸 연습 많이 해두시면 재즈 솔로나 이런 데 할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약에 재즈 연주를 할 때 보통 팝이나 락은 좀 더 밸런스가 큰 사운드들이 많이 나지는데, 재즈 할 때는 이 사운드가 어느 정도가 기본 그 소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만약에 그래서 팝은 대부분 저희가 좀 약간 좀 눌러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테어도 다운 스트로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빡 치면서 뭔가 딱 꽂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쳐야지 뭔가 그런 쉐 룰림과 사운드가 잘 나오는데, 재즈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팝은 이렇게 예를 들어 스네어를 이렇게 손목을 먼저 꺾어서 올렸다가 팔을 들어서 딱 이렇게 친다고 하면 요런 모션이 나온다고 하면, 재즈에서는 이건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얘가 들려가지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얘만 손목만 들리는 거죠. 손목만 들어서 그냥 우리 싱글 스트로크 하듯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냥 사실 이거예요. 되게 클래식적인 거죠. 그래서 루디먼트도 아까 할 때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안 하듯이 그냥 손목만 위에서 올라가듯이 그 정도만 치고, 사실 스틱의 각도도 팝은 하면은 막 이렇게 얘가 90도 이상 꺾이고 이런 게 있는데, 재즈는 거의 반, 거기에 절반, 뭐 한 45도. 그래서 이게 높이를 많이 들면 들수록 이게 내려오는 타이밍이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 같은 세기를 쳐도 얘가 여기서 치는 거와 여기서 치는 거 소리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내가 힘을 줘서 치는 건 없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스틱의 무게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스틱의 무게로. 그러니까 최대한 바운딩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그래서 드럼 세트에서 칠 때 얘가 빡 쳐가지고 귀가 쩌렁쩌렁하게 나온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팝은 뭐 보통 딱 이렇게
이렇게 몸도 막 네. 실어서 치잖아요. 뭔가 다운비트에. 재즈는 그냥 몸은 거의 가만히 있고 그냥 거의 최소한의 움직임의 동작만 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다 재즈라는 네. 게 아니라 그 흑인들을 보면은 이게 완전 진짜 짐승처럼 막 쳐요. 으악, 이렇게 치는데 실제로 그걸 보면은 그게 하나도 안 시끄럽거든요.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운드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하나 터치가 내가 힘을 줘서 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바운딩과 뭔가 그런 다이나믹을 조절해서 치는 거죠. 막 우라 이렇게 치는데 몸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힘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틱의 무게로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드럼 자체 사운드를 되게 조화롭게 만들어요. 이제 스피드가 빨라졌을 때는 이제 그거에 있어서 이제 약간씩은 좀 그 무게를 이용하기보다는 힘이 들어갈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루디먼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루디먼트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루디먼트를 그 연습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싱글, 더블, 패러디들, 더블 패러디들을 네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꾸준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싱글은 아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더블, 패러디들, 그다음에 더블 패러디. 근데 더블 패러디는 더블 패러디로 네. 끝나요. 그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2, 3, 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예. 그러면 오른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요거를 루디먼트를 이걸 같은 세기로 네. 똑같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액센트 없이. 사실 없이. 액센트 없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디기디 1, 2, 3, 4 더블 패러드 더블 패러드 네 더블 더블 패러디도 네. 보통 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액센트가 첫 박에만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조금 빨리 해볼까요? 네. 되게 1, 2, 3, 4 따라따라 네. 네.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1, 2, 떼기디 1, 2, 3, 4 더블 패러디드 더블 패러드 이 더블 패러디들은 네. 요거만 뒤에 것만 반복하면 네, 이게 강세가 없으니까 제가 강사가 예. 헷갈렸나 봐요. 아래 에라 네. 그거 반복. 이거죠. 예. 예. 넷. 네. 천천히. 따가 셋, 넷. 근데 액센트를 맨 첫 박에만. 허리를 좀 딱 피시고 네. 예,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좀 약간 멀리 보고 하시면 좋아요. 네. 멀리 보고. 긴장해. 네. 늘
relax, man. 네. 그래서 요 연습 방법이 되게 좋아요. 네. 요 연습 방법을 좀 꾸준히 이렇게 쭉 하시면은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템포를 좀 늘려서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 L, L, L. 저는 요거를 그 틈만 나면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싱글 스트로크 있잖아요. 그냥 막 속도만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액센트를 넣어서 하면은 요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이 되는 게 이런 높이 조절 이렇게 꺾어서 치는 모션, 네. 그러니까 모션 위주의 연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모션을 좀 줄이고 정교함을 더 치중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예. 그러니까 루디먼트 연습을 많이 하면 재즈 연주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솔로. 그래서 엑센트 같은 경우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오른손은 플로어탐, 네. 왼손은 렉탐.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연습을 하는 거죠. 뭐 딩,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바리에이션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즈와 뭐 펑크도 조금 펑크도. 도움하긴 합니다. 네. 펑크 할 때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 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저희 자리를 옮겨서 네. 한번 드럼 테스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그 재즈 네. 이제 하실 때 아까 그 터치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터치를 그 팝은 아까 말 그대로 제 팝할 때처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얘만 올려서 간단하게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 치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트리플렛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라이드 같은 경우도 보통 라이드를 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가볍게 결국 이 네 개가 그냥 딱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틱의 무게로만 치는 거예요. 그냥 스틱의 무게로만 가볍게 그냥. 그래서 거기에 베이스 드럼도 약하게 페더링으로 밟으면 이 스네어의 터치가 만약에 뭐 악상기호로 따지자면 피아니시모가 이 정도다. 피아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시모. 그러면은 한 뭐 제 생각에는 메조 피아노 정도로 컴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메조 포르테 정도. 베이스 드럼은 거의 완전 피아니시모로. 베이스는 피아니시모, 얘는 한 메조 포르테, 얘는 메조 피아노 정도로 해서. 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쳐도 돼요. 탑은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임팩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다운시키는 거죠. 이 사운드가 그 뭐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하실 때도 이 정도 사운드로 예. 안 변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커지기도 많이 하네요. 예, 더 커지기도 해요. 클럽 같은 데서도 그 연습할 때 볼륨보다 더 네. 커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뮤트를 풀면 이런 사운드잖아요. 네. 이런 사운드인데 만약에 펑크를 한다 네. 그러면은 펑크도 그냥 이 정도로 봐요, 진짜.
켄탈로프 아일랜드 아시죠? 네네네. 끙끙짱끙쨍제대 웅. 이게 대충 보면은 되게 딱딱 댐핑 있게 안 나오고 좀 네, 맞습니다. 설렁설렁 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치면은 다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예. 그래서 림샷도 칠 때 그냥 손목에서 살짝 걸어서 그 림샷 사운드만 나게. 그래서 칠 때도 그냥 그래도 림샷 사운드가 나거든요. 요거랑 얘랑은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높이도 얘가 스틱 각도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서 치는 게 아니라 각도도 낮추고 좋은 사운드와 좋은 다이나믹으로 연주를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운드.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그래야지 나중에 세게 칠 때 여기서 더 세게 칠 수 있거든요. 뭔가 더 그래서 다이나믹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게 가면 나중엔 더 세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차이인 거죠, 훨씬. 네. 한번 처음에 보통 치실 때 그걸로 한번 쳐보시고 보통 평소에 치던 펑크 평소에 자신 있게 그냥 빡빡 나오는. 이제 조금 줄여서 쳐보시는 거예요. 조금 지금보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손목 그걸 살려가지고. 예. 근데 얘를 이제 그 터치를요, 스네어를 사실 이 모든 노트를 되게 고르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흐부적 가지 않게 조금 더 그래서 심플하면서 좀 그루브하게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빡 요런 리듬 있잖아요. 그런 미디움 스타일로 한번 아까 그 사운드를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스네어가 너무 이게 두 번 치는지 세 번 치는지 한 번 치는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딱 정해서 만약에 투포는 림샷으로 간다. 나머지는 고스 노트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노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고스 노트 2번 들어간 거거든요. 혹은 한 번. 그러면 이게 딱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을 얘가 컨트롤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왼손. 두 번이냐 한 번이냐 훨씬 더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게 들릴 때 지저분하게 안 들리고 훨씬 더 깔끔하게 들거든요.
아까랑은 좀 다르지만 예. 레코딩 시에 예. 이게 제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런 타임키핑에 관해서 혹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레코딩 타임 키핑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 녹음을 연주했을 때 네. 저기 이제 보면은 파형이 생기잖아요. 예. 그 로직 프로그램이든 네. 아니면 그때 그 메트로놈과 그 파형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인에 걸쳐서 딱딱 떨어지지만 실제 연주상에는 그것들이 약간씩 오차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녹음실에 갔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오차까지가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좀 일정하게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게 제가 그 녹음 경험 많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 녹음은 저도 해보니까 네. 사실 이제 딱 귀로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딱 이거를 파형을 확 펼쳐보면 안 맞거든요. 안 네. 맞는데 귀로 들었을 때는 괜찮다. 네. 그러면 사실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건가요? 그냥 괜찮고 귀로 들었을 때 약간 밀렸다 앞으로 혹은 앞으로 너무 빨라졌다 그러면은 이걸 당겨가지고 사실 맞출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녹음을 해볼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프 포카로처럼 레이백을 해서 뒤로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메트로놈에 딱 맞춰서 치는 거예요. 온더 비트에 최대한 맞춰서 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최대한 메트로놈에 맞춰서 그리고 메트로놈을 칠 때 이걸 녹음을 할 때 클릭이 이제 들리잖아요 우리한테. 네. 근데 클릭이 들리는 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사실 연주할 때 클릭이 묻혀야 돼요. 드럼에. 네. 근데 대부분 클릭이 묻혀버리면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리지? 라고 이제 귀를 쫑긋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들리는구나라고 마음을 안정을 품는 순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그 템포를 킵을 해서 계속 가는 거죠. 네.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건 혼자 하건 메트로놈을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났을 때 알아채리는 정도. 네. 예.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해본다면 뭐냐 100을 튼다 이렇게 있으면 네. 뭐 발라드로 해볼까요? 발라드로 만약에 뭐 한 70 정도 됐다. 네. 얘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메트로는 뭐 한 요 정도 들릴 정도 해놓고 그래서 근데 빨리 치면 거기서 어긋나는 게 들리잖아요. 맞춰 치는 거예요. 느려지면은 얘가 빨라지니까 최대한 이제 지금 좀 웬만하게 맞았죠. 네. 네. 클릭 연습을 할 때 요렇게 녹음할 때 요렇게 가면 들었을 때 이제 완전 정확하죠. 그 연습 시에 이게 그 바로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듣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뭐 스피커를 통해서 방금 같이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 걸 듣고 연습하는 게 더 좋은지.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하고 들리게. 네. 근데 대부분 녹음할 때는 이제 헤드폰을 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 되게 잘 들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드럼 소리 묻혀서도 하기도 해요. 헤드폰으로 하면 너무 잘 들리니까. 네. 예. 네. 그럼 실제 라이브 연주에서도 메트로놈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 연주에서 메트로놈이 없이 연주를 한다. 그럴 때 혹시 하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타임키핑하는 그런 노하우. 그때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흥분하다 보면 네. 저도 녹화해서 체크하고 그러면 이게 확 빨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섹션이 나오는데 네. 제가 언제 빨라지는 걸 느꼈냐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치고 스네어 나올 때 이렇게 나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점을 알았죠. 내가 이거 심벌 치고 스네어 가는 게 이게 빨라지는구나. 네. 그래서 연습할 때 이제 그런 섹션을 연습하는 거예요. 얘가 치고 떨어지는 연습. 네. 그런 거 이제 문제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때 그렇게 빨라지는 걸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대한 타임키핑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섹션 할 때 많이 빨라지거나 이제 이런 섹션을 잘 못 맞추는 타이밍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셀프 모니터링을 항상 해서 네. 내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빨라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 연주를 많이 하다 보면 드럼 솔로 타임이 많거든요. 네. 드럼 솔로 타이밍을 녹음해서 이제 볼 때, 아, 내가 이걸 진짜 음악적으로 잘 풀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손 돌아가는 방식으로 했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데, 네. 그때그때 이제 음악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를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아까 같은 루디먼트도 필요하고, 네. 여러 드러머들을 이제 트랜스크립션 이제 카피해서 그 사람 솔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재즈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꾸준히 한다는 게. 근데 재즈를 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순수 나의 이런 드러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재즈 할 때, 솔로잉 할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멜로디가 들리게 하는 솔로와 그 다음에 그 다른 왜 솔로라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솔로를 보면 뭔가 멜로디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솔로를 봤을 때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들을 다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적절하게 그게 연주 안에 다 표현이 돼야 되는 건지 맞아요. 궁금했습니다.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멜로딕 솔로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 멜로딕 솔로는 결국은 그 곡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즈는 재즈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서 그 재즈 스탠다드 멜로디 안에서 내가 그걸 표현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동요 있잖아요. 나비야. 그러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호랑나비 진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그게 있으면 그 멜로디를 드럼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나비야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뭐 그 나비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뭐 이렇게만 쳐도 사실은 멜로디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나비야를 내가 음악적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죠. 혹은 뭐 벌써 나비야가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섞어보는 거예요. 재즈 스탠다드 곡을 하나 멜로디를 알고 있으면 그 멜로디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사실 솔로를 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그게 멜로디컬한 솔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럼도 음이 있으니까 그 음을 사용해서 멜로디컬하게. 그래서 곡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나비야를 연주한다든지 뭐 떴다 비행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곡을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노래를 부르듯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가 그냥 손 돌아가는 솔로가 아닌 멜로디컬한 솔로가 훨씬 나오게 돼요. 곡을 많이 외워야 되겠네요. 곡을 많이 듣고 다른 연주자들의 그런 연주 솔로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재즈 드러머들이 과거에 연주했던 그런 솔로들 그런 거를 카피를 해서 공부를 해보면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럼맨 TV 구독자 이벤트 또 구독자분 우리 김영주 씨 모시고 여러 가지 또 대화도 해보고 루디먼트도 알아보고 드럼 세트도 좀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뵙고 싶은 분을 직접 뵈서 또 그렇죠. 많은 얘기들과 또 좋은 조언들 또 그리고 실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생겼을 때 많이들 도전해 주시고 꼭 오셔서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주실 거죠? 그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와주시고 또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저는 소중하죠. 감사드립니다. 매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